이 절에서는 분할 행렬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행렬의 규모가 작을 때는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만 만약에 행렬의 규모가 아주 클 경우에 그 큰 행렬을 다 다루기에는 너무나도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좀 더 효율성 있게 계산하기 위해서 행렬을 이렇게 여러 개로 부분 행렬로 분할해서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그 아이디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분할 행렬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예제 1번 이렇게 볼까요? 이 행렬을 2x3의 분할 행렬로 나타내 보세요라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 보다시피 새로운 형태 행렬인데 2x3 매트릭스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두 6개의 성분을 갖고 있는 2x3 매트릭스인데요. 자, 분할로 나타내기만 하라고 얘기를 했었으니까 딱 어떤 형태로 해야 된다라는 룰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주어진 행렬 A를 어떻게 분할하든지 간에 그건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분할해 본다라고 가정해 볼까요? 뭐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식으로 한다면 여기가 A11, A12, A13, A21, A22, A23 이렇게 분할할 수도 있을 것이고 분할은 딱 정해져 있지 않다 보니까 자기 임의대로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렇게 해보도록 할까요? 이런 식으로. 자, 그럼 여기가 A11, 12, 13, 21, 22, 23 이렇게 될 겁니다. 따라서 어떤 행렬을 분할한다는 것은 상황에 맞춰서 자기 스스로가 적절하게 분할해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 어떤 행렬을 2x3의 분할 행렬로 나타낼 때 그 나타내는 방법은 유일하지 않을 수도 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죠? 꼭 교재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분할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이어서 예제 2번은요. 자, 이제 선생님이 이제 결과만 이렇게 써놨는데요. 예제 2번은 전기 회로판 있죠. 그 회로판을 보고서 이제 저자가 이런 문제를 다루려고 할 때도 분할 행렬을 이용해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라는 것을 언급을 했습니다. 교재 한번 읽어보면 그리 어렵지 않으니까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어떤 행렬을 분할할 때 이 분할된 행렬들끼리 혹시 상수배라든가 덧셈, 뺄셈, 곱셈 이런 걸 연산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분할 행렬이 주어졌을 때 분할 행렬끼리의 덧셈과 스칼라 곱셈 상수배예요. 그리고 분할 행렬들끼리의 곱셈 이런 것들을 약속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분할 행렬의 덧셈과 스칼라 곱셈은 쉽게 우리가 예를 들 수 있는데요. 자, 어떤 행렬이 하나 주어져 있더라 보겠습니다. A11, A12, A13 그리고 A21, A22, A23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B라는 행렬도 역시 마찬가지로 B11, B12, B13, B21, B22 그리고 B23 이렇게 주어져 있더라 보겠습니다. 자, 어떤 행렬 A하고 B가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이 행렬을 분할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예를 들어서 다음같이 이렇게 분할했더라 보겠습니다. 자, 우리는 분할 행렬끼리의 덧셈과 상수배를 약속하려고 하는데요. A를 만약에 원래 주어졌던 이와 같이 2x3 매트릭스를 분할 행렬을 이용해서 자, 여기가 A11, A12, A21, A22 이런 식으로 분할된 행렬을 이런 식으로 4개로 분할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즉 분할 행렬을 2x2로 우리가 분할했다고 가정해 볼게요. 자, 여기는 A12가 되고 A21, A22가 되겠죠. 자, 마찬가지로 이 B도 분할하려고 하는데요. A를 분할하고 B를 분할해서 연산하고자 할 때는요. 같은 모양으로 분할을 해야만 연산이 가능해요. 그래서 크기와 모양이 같아지게끔 분할해야 되니까 여기도 당연히 이런 식으로 분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이렇게 분할하고 이쪽을 만약에 이런 식으로 분할하게 되면 서로 연산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분할할 때는 반드시 같은 크기와 모양으로 맞춰서 분할을 해야 됩니다. 자, B라는 행렬도 이렇게 2x2로 분할하는데요. 여기가 B11, 여기는 B12, 여기는 B21, 여기는 B22가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A도 B도 다 같이 2x3라는 매트릭스였는데 둘 다 이렇게 2x2의 분할 행렬을 만들었다고 가정했을 때 A하고 B를 더하는 건 어떻게 할 수 있을까 하는 얘기입니다. A하고 B의 덧셈은 사실상 우리는 다음같이 연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똑같이 2x2의 분할 행렬 갖고 얘기를 한다면 얘네들은 A11 플러스 B11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곧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여기도 A12 플러스 B12로 계산할 수 있고요. 즉 분할 행렬끼리 덧셈 연산이 가능하려면 크기가 같아야 되거든요. A11이라는 이 행렬은 행은 하나고 열이 두 개니까 1/2 매트릭스. 마찬가지로 B11이라는 이 분할 행렬도 행은 하나고 열이 두 개니까 1/2 매트릭스예요. 그러면 크기와 모양이 같으니까 당연히 덧셈 연산 잘 정의되어 있습니다. 이쪽도 마찬가지예요. A21 플러스 B21으로 이런 식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라는 얘기예요. A22 1/1 매트릭스죠. 그리고 B22도 1/1 매트릭스니까 이럴 경우 이렇게 연산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 실제로 한번 계산해 볼까요? 그리고 그 계산 결과가 정말로 두 행렬의 합과 같은지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얘하고 얘를 더합니다. 얘하고 얘를 더하는데요. 행렬의 덧셈은 같은 위치에 있는 것끼리 더하죠. A11 플러스 B11을 더해야 되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좀 크기를 좀 크게 해야겠군요. 자, 1행렬의 원소끼리 더하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것끼리 더하니까 A12 플러스 B12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얘네들끼리 더합니다. 이하고 얘를 더하는 것을 써서 표시한다면 A13 플러스 B13가 되고요. 같은 방법으로 이제 얘네 둘을 서로 더하죠. 그러면 같은 위치에 있는 것끼리 더해야 되니까 A21 플러스 B21 그리고 A22 플러스 B22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같은 방법으로 A23 그리고 플러스 B23 이와 같이 됩니다. 자, 여기 중간에 있는 점선은 그냥 어떤 모양으로 분할했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상으로 그냥 임의로 이렇게 표시한 것 뿐이에요. 자, 이제 이렇게 분할 행렬끼리의 덧셈은 크기와 모양이 같으면 분할된 행렬끼리 각각을 더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상수배도 마찬가지입니다. A의 상수배라는 것을 한번 해볼까요? A에다가 상수 C배라는 것은 각 분할 행렬에다가 상수배라는 것과 같습니다. 즉 A11에다가 상수배랍니다. 또한 A12에다가도 상수배라고요. 그 다음에 A21에다가도 상수배, A22에다가도 역시 상수배를 하면 됩니다. 정말로 그렇게 나오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행렬의 상수배는 구성원소 모두에다 상수배를 합니다. 그래서 CA11, CA12 역시 A12에다가도 상수배를 하죠. 여기다 상수배를 합니다. CA13 같은 논리로 밑에 있는 거에다가도 상수배를 하니까 CA21, CA22 그리고 CA3 이것이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분할 행렬끼리의 덧셈이나 상수배 충분히 이해되겠죠. 자, 이번에는 분할 행렬의 곱을 계산해 보려고 합니다. 이때 분할 행렬의 덧셈이나 그리고 상수배는요. 같은 크기의 행렬을 같은 모양으로 분할했을 때는 손쉽게 더하는 게 가능한데요. 곱은 그렇지 않습니다. 각별히 신경 써야 될 부분이 많이 있는데요. 자, 분할 행렬끼리의 곱을 다루기 위해서 간단한 예문을 통해서 한번 간접적으로 경험을 해본 뒤에 이런 성질이 있구나 하는 것을 또 최종적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다음 같은 예문을 통해서 분할 행렬의 곱을 이해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는 A는 보다시피 행은 3개고 열이 5개가 되는 3/5 매트릭스, B라는 행렬은 행이 5개고 열이 2개로 되어 있는 5/2 매트릭스입니다. 이때 행렬 A와 행렬 B의 곱은 잘 정의되어 있죠. 왜냐하면 앞에 곱해진 행렬의 열의 개수와 뒤에 곱해진 행렬의 행의 개수가 일치하기 때문에 행렬의 곱은 잘 정의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얘네들을 직접 계산하는 것이 가능하긴 하는데요. 우리는 분할시킨 다음에 계산을 해보려고 합니다. 즉 A라는 행렬은 이렇게 분할했고요. B라는 행렬은 위아래로 분할했습니다. 이 앞쪽을 A11, 여기를 A12, 여기를 A21, 여기를 A22, 위에를 B1, 아래를 B2로 분할한 거예요. 자, 우리는 이제 A하고 B를 직접 계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서 분할을 시켜서 계산을 해보려고 합니다. 정말로 그것이 A하고 B의 곱을 직접 계산한 거랑 일치하는지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여기 좀 지워볼게요. A하고 B를 분할시켜서 계산한다는 말의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를 한번 살펴보고 그렇게 해서 계산한 결과와 직접 계산한 결과랑 비교해서 우리가 분할 행렬끼리의 곱이 어떻게 약속되어 있는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A하고 B의 곱을 계산할 때 A가 지금 보다시피 A하고 B는 각각 이렇게 돼 있죠. A11 편의상 우리가 점선으로 구별해 볼게요. A12, A21, A22 여기는 B1, B2인데요. 자, A와 B의 곱은 다
다음같이 연산할 겁니다. 이건 마치 어떻게 할 생각이냐면 이 행렬은 마치 2x2 매트릭스, 얘는 2x1 매트릭스처럼 보이죠. 따라서 앞에 곱해진 행렬의 열의 개수와 뒤에 곱해진 행렬의 행의 개수가 같은 형태라면 곱을 정의할 수 있습니다. 마치 2x1 매트릭스 형태로 계산하려고 하는데요. 얘를 계산하는 규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마치 행렬 직접 계산합니다. 즉 A11 B1 플러스 A12 B2가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또한 행렬 계산합니다. A21 B1 플러스 A22 B2입니다. 즉 이렇게 새로운 2x1 매트릭스로 만들 수 있는지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파란색 분필 부분과 이 초록색 분필 부분들을 계산하려면 반드시 얘네들이 곱이 잘 정의되어 있어야 되고요. 이렇게 각각 계산한 것이 같은 크기가 돼야 덧셈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분할 행렬끼리 곱을 계산할 때는 여러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됩니다. 즉 이 각각의 곱이 잘 정의되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각각의 4개의 이 2개의 분할 행렬끼리 곱이 같은 크기를 갖고 있어야 돼요. 얘네들끼리 같아야 합을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곱이 잘 정의된다는 것은 곧 무슨 말이에요? 앞에 곱해진 행렬의 열의 개수와 뒤에 곱해진 행렬의 행의 개수가 같을 때만 정의된다는 뜻인데요. 정말로 그런지 볼까요? 앞에 곱해지는 A1 안의 열의 개수는 3개, 뒤에 곱해지는 B1의 행의 개수도 3개, 앞에 곱해진 행렬의 열의 개수와 뒤에 곱해진 행렬의 행의 개수가 같으니까 얘가 잘 정의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얘를 볼까요? A12의 열의 개수와 B2의 행의 개수가 일치하니까 얘도 잘 정의되어 있습니다. 또한 같은 방법으로 A21 열의 개수 3개, 그리고 여기 행의 개수 3개니까 얘도 잘 정의되어 있고요. A22 열의 개수 2개, 행의 개수 2개니까 얘도 잘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산을 할 수 있다는 뜻인데요. 정말 그런지를 한번 직접 셈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파란색 분필 따로 계산하고 초록색 분필을 따로 계산해서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색깔 구별 없이 갑니다. A11, B1 얘를 먼저 계산하죠. 자, 여기서 얘네들을 계산해 보면은 자, A1은 2, -3, 1이고 1, 5, -2가 됐고요. B1은 6, 4, 그리고 -2, 1, -3, 7 이와 같이 되어 있습니다. 행렬의 곱을 직접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네들은 2x3 매트릭스, 3x2 매트릭스니까 나오는 모양은 2x2로 나옵니다. 행렬 계산하죠. 2, 6, 12, 마이너스 플러스 2, 3, 6, 마이너스 3이니까 3, 15가 되는군요. 행렬 계산합니다. 8, -3 플러스 7, 그러니까 이거는 4, 12가 되는군요. 행렬 계산합니다. 6, -10 플러스 6이에요. 12에서 10을 빼니까 2가 됐고요. 행렬 계산합니다. 4 플러스 5 마이너스 14 이거 같이 됐어요. 4하고 5를 더해서 14를 빼는 거니까 이거 9예요. 9가 됐으니까 -5 이와 같이 됐습니다. 자, A1, B1은 이와 같이 구해졌고요. 이제 겨우 이거 하나 했어요. 나머지도 계산해 보도록 하죠. A12 그리고 B2를 계산합니다. A12는 0, -4 3, -1, B2는 -1, 3, 5, 2가 됩니다. 자, 역시 계산해 볼까요? 행렬 계산하니까 -4, 5, 20, 행렬 계산하니까 -8, -3, -5니까 -8, 행렬 계산하니까 9, -2니까 7이 됐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A11, B1과 A12, B2를 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개 더하는 거니까 같은 위치에 있는 것끼리 더하죠. -5. 그럼 여기는 4가 되는군요. 이렇게 계산하니까 -6. 이렇게 계산하니까 2가 나왔습니다. 이거 일식이나 놓겠습니다. 자, 이번엔 여기 밑에 초록색으로 표시했던 것을 또 계산해 보도록 할까요? A21, B1을 계산합니다. A21은 0, -4, -2가 있었고요. B1은 6, 4, 그리고 -2, 1, -3, 7이에요. 자, 이제 얘는 1x3 매트릭스, 얘는 3x2 매트릭스, 그래서 1x2가 나옵니다. 자, 행렬 계산하죠. 8, 2, 3, 6이 되니까 14가 됐고요. 그 다음에 행렬 계산하니까 -4, -2, 7이 14가 됐으니까 -18이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A22, B2를 계산합니다. A22, B2예요.
자, A22는 7 마이너스 1, 그리고 B2는 마이너스 1, 3, 5, 2가 됐어요. 1/2 매트릭스, 2/2 매트릭스니까 1/2가 나타납니다. 행렬 계산하니까 마이너스 7, 마이너스 5니까 마이너스 12. 행렬 계산하니까 3, 7, 21, 마이너스 2가 됐으니까 19가 됐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됐고요. 이제 모양은 위에 거, 1번식이 위에 거, 2번식이 아래 거니까 따라서 A 곱하기 B의 모양은 위에가 마이너스 5, 4, 마이너스 6, 2가 되고요. 아래가 마이너스 12, 19가 나오는데 여러분들 정말로 직접 계산해 보세요. 이 규모가 큰 이 행렬을 분할시키지 말고 직접 다이렉트로 계산을 해도 각각의 원소들이 이렇게 구해진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만 해보겠습니다. 1행과 1열만 곱해 보겠습니다. 직접 A 곱하기 B의 모양을 찾아보도록 하죠. 행렬 계산하니까 2, 6, 12, 마이너스 플러스 6, 마이너스 3, 그리고 0, 마이너스 4, 5, 20 이렇게 됐습니다. 자, 요거 계산하니까 요건 18, 마이너스 22, 플러스 18, 마이너스 20이니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5예요. 1행렬의 원소가 마이너스 5인데요. 직접 계산한 결과랑 이렇게 분할해서 계산한 결과 일치합니다. 나머지도 여러분들이 한번 직접 비교를 해보세요. 같습니다. 자, 그러면 분할하는 것이 더 복잡해 보이기도 해요. 직접 계산하면 바로 구해지는데 왜 분할합니까 할지 몰라도요. 많은 공학 문제를 다루다 보면 또는 사회과학 문제를 다루다 보면 매트릭스를 표시할 때 이 규모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월등히 복잡한 그런 행렬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예를 들어서 행은 50개, 열이 70개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경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단순하게 직접 계산하기 너무 번거로우니까 분할해서 계산해 보겠다는 것이 이런 분할 행렬을 배우는 학습 목표입니다. 자, 그래서 규모가 큰 거, 물론 규모가 크면 손으로 다 계산하진 않습니다만은 이제 이렇게 분할해서 계산해도 직접 계산한 거랑 일치한다는 것을 이 간단한 예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요. 분할 행렬의 곱을 계산할 때는 반드시 충족되어야 되는 조건이 많이 있어야 된다는 것 이해되셨죠? 자, 그들이 다 충족된다면 언제든지 분할시킨 것들끼리 곱으로 전체 행렬의 곱을 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자, 이제 우리는 또 다른 중요한 성질 하나 또 배워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앞에서 행렬의 곱은 항상 기억대로 곱한다는 것을 배웠었고요. 우리가 고등학교 교과정에서도 그렇게 해왔었죠. 행렬, 가로, 세로를 곱함으로 해서 해결할 수 있었는데요. 이번에는 행과 열을 계산한다는 것은 행렬 계산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제 뭘 할 거냐면 열행 계산을 이용해서도 똑같은 행렬의 곱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열행 곱한다는 게 약간 낯설 수도 있겠는데요. 나름대로 좋은 연산 방법이에요. 우리는 행렬 기억대로 곱하는 것만, 즉 행과 열을 곱하는 걸로 계산해서 여태까지 행렬의 곱을 계산해 왔다면 열과 행을 곱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뜻에서 열행 규칙이라 얘기를 합니다. 자, 어떤 것을 나타내는지 한번 볼까요? 자, 이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은 두 개의 행렬 A하고 B가 있을 때 A하고 B의 곱을 직접 계산하는 거 어렵지 않죠? 행렬 계산해서 구할 수 있어요. 자, 우리는 풀이를 우리가 알고 있는 방법대로 한번 해볼까요? A 곱하기 B를 계산하는 방법 마이너스 3, 1, 2, 1, 마이너스 4, 5, 2와 같이 되어 있고요. A, B, C, D, E, F 이렇게 있을 때 행렬의 곱을 계산합니다. 행렬 계산하니까 마이너스 3 플러스 C 플러스 2E가 있고요. 마이너스 3B 플러스 D 플러스 EF 행렬 계산하니까 A 마이너스 4C 플러스 5E 행렬 계산하니까 B-4D 플러스 5F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됐죠? 자, 이제 우리는 주어진 식에서 이렇게 되어 있을 때 A 곱하기 B를 직접 계산하는 거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이 방법은 이미 알고 있으니까 다른 방법으로 이 문제를 풀어보려고 합니다. 즉, 열과 행을 곱하는 방법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이 세 개를 각각 다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의 컬럼은 열을 나타냅니다. 그 첨자 1을 쓴 것은 제1열을 뜻하는 것이고요. 로우는 행을 나타냅니다. B라는 행렬에 첨자 1을 쓴 것은 1행하고 계산한다는 뜻이에요. 같은 방법으로 컬럼 2, 로우 2, 컬럼 3, 로우 3니까 연산을 이렇게 하세요라는 얘기예요. 자, 얘부터 먼저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풀이 두 번째입니다. 이들을 다 더한 게 A 곱하기 B가 되는지를 확인해 보려는 게 목적이에요. 자, A의 제1열 벡터와 그리고 B의 제1행 벡터를 곱을 해보려고 합니다. A의 1열 벡터는 마이너스 3, 1을 뜻하고요. B의 1행 벡터는 AB를 나타냅니다. 자, 그러면은 주어진 식은 여기가 AB 이렇게 된 거죠.
자, 직접 계산해 볼게요. 행렬 계산하니까 자, 얘는 2x1 매트릭스, 1x2 매트릭스니까 당연히 나오는 것은 2x2 매트릭스가 나옵니다. 그래서 행렬 계산하니까 마이너스 3a, 행렬 계산하니까 마이너스 3b, 행렬 계산하면 a, 행렬 계산하면 b예요. 여기까지 이해가 됐죠? 자, 이번에는 컬럼 2 그리고 로우 2를 계산합니다. 열과 행을 곱했다 해서 열행연산이라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얘를 계산한 것은 행열 계산을 했고 얘는 열행 계산을 하고자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열을 떼어냅니다. 1과 마이너스 4, 두 번째 행을 떼어낼까요? C, D입니다. 역시 똑같이 2x1, 1x2가 되니까 2x2 매트릭스가 나옵니다. 행열 계산하니까 C, 행열 계산하면 D, 행열 계산하니까 마이너스 4C, 행열 계산하면 마이너스 4D 이와 같이 됐습니다. 하나 더 해볼까요? 컬럼 3 그리고 로우 3를 계산합니다. 제3열 2하고 5예요. 그 다음에 제3행 2하고 F입니다. 이제 계산해 볼까요? 행렬 계산하니까 2배 2, 행렬 계산하니까 2배 F, 행렬 계산하면 5E, 행렬 계산하면 5F 이와 같이 됐습니다. 여기까지가 됐죠? 자, 이제 이들을 모두 다 더해 보겠습니다. 즉, 이들의 총합을, 그냥 합이라 쓸게요. 합을 계산합니다. 행렬이 같은 크기가 됐잖아요. 똑같이 2x2 매트릭스니까 행렬의 크기가 같을 때 덧셈은 같은 위치에 있는 것끼리 더하죠. 1행 1열의 원소끼리 더합니다. 마이너스 3a 플러스 c 플러스 2e하고 마이너스 3b 그리고 플러스 d 플러스 2f 그 다음에 a 마이너스 4c 그리고 5e와 그리고 b 플러스 마이너스군요. 마이너스 4d 플러스 5f 이런 연산이 가능한데요. 자, 이걸 다 더해본 결과와 직접 계산한 거랑 이거 A가 빠졌군요. 네, 빠졌으니까 정정합니다. 마이너스 행렬 계산은 마이너스 3A예요. 비교하니까 마이너스 3A 플러스 C, 2E 그리고 마이너스 3B 플러스 D 플러스 2F A 마이너스 4C 플러스 5E B 마이너스 4D 플러스 5F 정확하게 얘가 곱과 같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해됐나요?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교과정에서 배웠던 행렬의 곱의 연산이 사실 이렇게도 연산할 수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고요. 얘는 단지 이 예문에서만 성립하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 항상 곱이 잘 정의되어 있을 때마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 입장에서 본다면 왼쪽 첫 번째 풀이가 훨씬 더 익숙할 거라 생각하는데요. 하지만 이제 이런 방법으로도 연산할 수 있으니까 이것도 연습을 해두세요. 이것을 열과 행을 계산했다 해서 열행연산이라 얘기를 합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첨자가 모두 똑같다는 사실이에요. 1, 1, 2, 2, 3, 3. 이해됐죠? 얘를 일반화시키려고 합니다. 행렬의 곱이 잘 정의되어 있을 때 이렇게 1, 2, 3, 4, 5 쭉 가서 n까지 곱이 가능하다면 그렇게 확대 적용 가능합니다. 다음 정리는 증명 없이 그냥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책에 간략하게 증명이 되어 있습니다만 여러분들 한번 쭉 읽어보면 지금까지 설명했던 이 예문을 통해서 간접적으로라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해서요. 우리는 그냥 증명 없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 앞에 있는 행렬이 n/n 매트릭스입니다. 열의 개수가 당연히 n개예요. 행렬의 곱이 잘 정의되려면 뒤에 있는 행렬은 행의 개수가 n개로 되어 있어야 돼요. p/n/p 매트릭스라면 행렬의 곱이 잘 정의되어 있죠? 그러면은 앞에서 했던 원리를 똑같이 확대 적용한 거예요. 앞에 곱해진 행렬의 1열과 뒤에 곱해진 행렬의 1행을 곱하고 2열과 2행을 곱하고 3열과 3행을 곱하고 4열과 4행을 곱하고 쭉 가서 n열과 n행을 곱해서 모두 더하면 그것이 직접 행렬의 곱을 계산한 거랑 일치합니다 라는 뜻이에요. 이해됐죠? 자, 여기 보면 알 수 있듯이 이렇게 계산 가능하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별도의 증명은 생략하도록 할게요. 자, 이제 우리는 이렇게 어떤 행렬을 분할시켰을 때 그 분할 행렬의 역을 계산할 수 있을까 하는 문제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분할 행렬의 역을 계산하려고 하는데요. 예제 5번 아주 특별한 형태의 분할 행렬입니다. 이 분할 행렬은 모양을 잘 볼까요? 마치 우리가 모양을 보면 위쪽에 블럭을 잡았을 때 위쪽 부분이 삼각형 모양이 생겼죠. 위쪽에 삼각형이 생겼다 해서 upper triangular matrix 그리고 앞에다 블록을 잡은 것은 이게 하나의 원소가 되어 있는 게 아니라 하나의 그 행렬을 블록을 잡은 거예요. 분할시킨 거거든요. 그래서 이 모양 자체가 위쪽에 삼각형이 생긴 모양이다 해서 상삼각행렬이라 하는데요. 블록을 지어서 만들어진 상삼각행렬이라서 블록 상삼각행렬이라 얘기를 합니다. 자, 이때 이 행렬이 역행렬이 존재하기 위해서는요. A1화는 A22랑 크기가 달라도 상관은 없어요.
얘의 크기하고 얘의 크기가 일치하지 않아도 돼요. 위에 A11의 크기는 P차 정사각형열이고 A 파란색은 Q차 정사각형열, 서로 달라도 상관없지만 얘네들 모두 다 역행렬이 존재해야 됩니다. 그리고 A도 역시 가역이어야 돼요. 역행렬이 존재해야 돼요. A 전체가 역행렬이 존재해야 인버스를 구할 수 있죠. A11도 인버스가 구해줘야 되고 A22도 인버스가 구해줘야 됩니다. 얘는 정사각형렬이 아니라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얘만큼은 반드시 반듯한 정사각형열이어야 되고 빨간색과 파란색은 크기가 달라도 상관없어요. 근데 빨간색과 파란색 부분은 마치 뭐예요? 마치 2x2 매트릭스라면 주대각 성분이 있는 것처럼 보이죠? 이쪽 부분은 반드시 역행렬이 존재해야만 전체 역행렬이 존재합니다 라는 뜻이에요. 자, 그럼 우리의 관심은 이 블록 상삼각형렬의 역행렬의 모양은 어떤 모양인지를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최종적인 결과를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 블록 행렬은 뒤에 가서도 많이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좋아요. 자, 이제 우리는 다음과 같이 블록 매트릭스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행렬을 구하려고 하잖아요. 우리는 A 인버스를 구해보세요 라고 얘기를 했었으니까 역행렬을 구하려면은 우리는 A하고 B의 곱이 I가 되는 B가 있다면 이 B가 A의 역행렬이 되죠. 자, 그래서 A의 모양은 블록 매트릭스로서 A11 그리고 A12 여기가 영행렬 A22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B도 역시 행렬의 곱이 잘 정의되려면 B도 똑같은 블록 매트릭스라 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B의 모양은 여기가 어떤 모양인지 몰라도 B11, 12, 21, 22라 놓아 보겠습니다. 그리고 얘네들은 곱이 잘 정의되어 있는 그런 모양이라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얘네들은 단행렬이라 얘기를 했었으니까 이쪽은 블록 매트릭스로 단행렬 I예요. 제로 I 이렇게 되어 있어야 되겠죠. 여기까지 됐나요? 자, 이런 꼴이어야 되는데요. 우리는 직접 행렬의 곱을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행렬 계산하니까 색깔 구별 없이 갑니다. A11, B11 플러스 A12 행렬 계산한 거예요. A12, B21이 됩니다. 그리고 행렬 계산하니까 A11, B12 플러스 A12 그리고 B22 이와 같이 됐습니다. 또한 행렬 계산하니까 A22, B21이 될 것이고 행렬 계산하니까 이렇게 곱한 건 이거고요. 이렇게 곱한 게 이거잖아요. A22 그리고 B22가 됐습니다. 여기까지 됐죠? 이것이 단행렬, 영행렬, 영행렬, 단행렬이어야만 합니다. 자, 이제 블록 매트릭스를 계산했을 때 이와 같이 돼야 되는데요. 행렬의 상등관계도 역시 블록 매트릭스 안에서도 크기와 모양이 같다면 상등관계 잘 정의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같은 위치에 있는 것끼리 같다라고 풀면은 다음 같은 연립방정식을 푸는 문제가 됩니다. A11, B11 플러스 A12 그리고 B21이고요. 이것이 단행렬이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마찬가지로 A11, B12 플러스 A12 B22 이것은 영행렬이어야만 합니다. 자, 얘하고 얘가 같고 얘하고 얘가 같으면 되죠. A22 그리고 B21 이것이 단행렬 그다음 영행렬이죠. 잘못 써놨군요. 영행렬이고 그 다음에 이제 A22 그리고 B22 이것이 단행렬이어야만 합니다. 자, 여기까지 됐죠. 자, 우리 요거를 1식, 2식, 3식, 4식이나 놓아 보겠습니다. 자, 우리 여기에서 A22는 가역이고요. A11도 가역이라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이제 그렇다면 4번식에서부터 풀어볼까요? 4식을 이용해서 A22가 가역이니까 역행렬이 존재하죠. 양변에 A22의 인버스를 곱해버리면 좌변은 당연히 B22만 남죠. 그래서 양변에다 A22의 인버스를 곱하면 단행렬이니까 어떤 걸 곱해도 자기 자신이 나오니까 A22의 인버스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B22 여기를 하나 구할 수 있었습니다. A22의 인버스가 돼야 되겠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식에서 볼까요? 자, A22는 가역이라 얘기를 했습니다. 인버스가 구해지는 가역이에요. 그러면은 얘가 역행렬이 존재하니까 똑같은 방법으로 양변에 A22의 인버스를 곱하면 좌변은 B21만 남겠죠. 근데 우변은 영행렬이에요. 어떤 걸 곱해도 당연히 영행렬이 나오죠. 자, 그래서 우리는 B21도 구할 수 있었습니다. 이 B21이 영행렬일 수밖에 없겠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여기까지도 이해됐죠? 자, 그러면은 이제 얘네들을 주어진 식에다 하나하나 다 대입해서 계산하려고 해요. 자, 이번에는
B2는 영역열이네요. 여기다 대입을 해요. 1번식을 이용합니다. 얘를 여기다 대입하니까 영역열이죠? 그럼 얘만 남아요. 그러면 남는 것은 A11, B11 이퀄 단역열이 되는데요. 마찬가지로 A11도 역행렬이 존재하는 가역행렬입니다. 따라서 양변에 A11의 인버스를 곱해버리니까 좌변은 B11이 나올 것이고 우변은 단역열에다 어떤 걸 곱해도 자기 자신이 나올 테니까 이렇게 되겠군요. 자, 그래서 B11이 구해졌습니다. B11 얘가 구해졌군요. 여기까지도 이해됐죠? 자, 이번에 남은 건 2번식밖에 없네요. 자, 2번식에다 볼까요? 자, 2번식을 잘 보면은 뭐 두 개 더해서 0이니까 그러면 우리가 지금 구하려는 건 B12 얘를 구해야 되죠. 자, 그러면 A11 B12는 넘깁니다. 마이너스 A12 그리고 B22예요. 근데 B22는 요거죠. 그래서 요걸 여기다 대입을 합니다. 마이너스 A12 B22 대신에 A22의 인버스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죠? 근데 A1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역행렬이 존재합니다. 역행렬이 존재하니까 양변에다 A11의 인버스를 곱하면 좌변은 B12만 남겠죠? 좌변은 이제 B12를 구할 수 있게 됐습니다. B12는 역행렬을 곱하니까 행렬과 행렬의 중간에 있는 상수는 바깥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A11의 인버스 역행렬을 곱했기 때문에 이렇게 됐고요. A12, B22의 인버스 이렇게 됩니다. 자, 이제 우리는 역행렬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하나 연산을 해본 결과 이 색본필로 표시했던 이 행렬 B가 바로 A의 역행렬이 돼야 되잖아요. 모양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역행렬은 A 인버스로 표시하잖아요. 그래서 A 인버스의 모양은 다음과 같습니다. 잘 기억해 두세요. 잘 보세요. B1화는 A1화는 역행렬이죠. 즉, 이 빨간색의 역행렬을 바로 계산합니다. A1화의 역행렬. 그 다음에 B2화는 영행렬이에요. 여기가 영행렬. 그 다음에 A22, B22는 A22의 역행렬이에요. A22 역행렬. 그래서 여기가 A22의 역행렬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가 좀 복잡하죠. 그게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만 강조하기 위해서 다른 색깔로 해볼게요. 마이너스 A11의 인버스 A12 그리고 A22의 인버스입니다. 이해됐나요? 자, 그래서 기억하기는 나름대로 쉬워요. 뭐냐면은 이렇게 블록 상삼각형이나 이 주대각선 성분이 모두 다 이쪽 주대각선 성분에 있는 이 블록 매트릭스가 역행렬이 존재한다면 A 전체의 역행렬은 이거의 역행렬과 이거의 역행렬, 이거 영행렬, 여기는 이거의 역행렬 왼쪽에도 곱하고 이거의 역행렬 오른쪽에도 곱하고 마이너스 붙이면 돼요. 이해됐죠? 그래서 이것이 분할행렬의 역행렬을 구할 때 이 방법을 그대로 쓰면 됩니다. 여기까지 됐나요? 별로 어렵진 않지만요. 이건 어떨 때 주로 쓸 거냐면 아주 규모가 큰 행렬에 블록을 져서 역행렬을 구하려고 할 때 사용할 겁니다. 블록이 규모가 큰 행렬에 역행렬 구하는 건 쉽진 않거든요. 우리 앞 시간에 우리가 배웠었죠. AI를 A 인버스로 바꾸는 과정에서 인버스를 구할 수 있었는데 규모가 작다면 그 방법을 할 수 있는데 규모가 크다면은 때에 따라서는 지금 사용하는 이 방법으로 하는 것이 좋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오늘날 다 컴퓨터로 계산하니까요. 수작업으로 일일이 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론적인 측면에서 이런 것들을 알아두는 것이 좋겠죠. 자, 이제 우리는 이 절을 마무리하면서 용어를 하나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블록 대각 행렬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얘는 블록 상삼각행렬인데요. 같은 논리로 블록 하삼각행렬 만들 수 있어요. 여기가 영행렬이고 여기가 A2 아니면 아래쪽에 삼각형이 나오니까 블록 하삼각행렬이라 말할 것이고 그 다음에 블록 대각행렬은 뭐냐면 여기가 영행렬이 되어 있으면은 제로제로고 여기 주대각선 성분만 뭐가 있고 나머지가 다 0이 되면은 그걸 블록으로 만들어진 대각행렬에 대해서 블록 대각행렬이라 말합니다. 이해됐죠? 그 다음에 이 블록 대각행렬이 역행렬이 존재할 필요 충분 조건은 여기가 영행렬이거든요. 그럼 얘네들 다 인버스가 구해지면 돼요. 이거 그 말이에요. 블록 대각행렬의 가역이 될 필요 충분 조건은 대각선 성분의 블록이 가역이기만 하면 된다. 당연한 얘기예요. 왜냐하면 여기 보세요. 지금 이 증명하는 과정에서 A12가 영행렬이면 블록 대각행렬이 되거든요. 여기가 영행렬이면 블록 대각행렬이 되는데 A1은 역행렬이 존재하고 그 다음에 A22도 역행렬이 존재한다면 역행렬을 어떻게 구합니까 하면 A12가 영행렬이라 했잖아요. 얘가 영행렬이면 뭐예요? 당연히 영행렬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블록 대각행렬의 역행렬의 모양은 영행렬, 주대각선 성분의 블록만 각각 인버스를 붙이면 되죠.
바로 그 말입니다. 여기 있다시피 블록 대각 행렬이 가역이 될 필요 충분 조건은 대각선 위의 각 블록이 가역이다. 대각선 위의 각 블록이 가역이기만 하면 돼요. 이해됐죠? 방금 전에 풀이했던 이 예제 5번을 이용하면은 우리 교재 본문의 끝부분에 있는 요 말 뜻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을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죠? 자, 이제 이것으로 우리 교재 4절을 마치기로 하고요. 5절의 행렬의 분해를 다뤄보려고 합니다. 행렬의 분해 중에서 여러 가지 분해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LU 분해를 다루기로 하고 또 다른 형태의 분해는 뒤에 가면서 차츰 우리가 또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행렬의 분해 2장 5절 곧 이어서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